네, 11월 20일 14시 기준 코로나19 광주광역시 발생 현황입니다. 11월 19일 목요일 어제 4시 4명, 오늘 현재까지 2명이 추가되어 총 누적 확진자 601명입니다. 연령별 현황을 보면 지금 최근 11월의 신규 확진자의 70%가 20, 30대 청년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등도별 현황은 경증 82명, 중등증이 1명으로 대부분 경증 환자입니다. 총 누적 검사 수는 20만 3,399건입니다. 601건 양성이고요. 현재 1,836건 검사 진행 중입니다. 해외 입국자 현황입니다. 18일 17명 입국했고 19일 어제 21명 입국했습니다. 병상 현황입니다. 광주시 환자 83명, 타시도 환자 6명으로 총 가용 병상 수 231병상 중 잔여 병상 142병상입니다. 병원별 세부 현황은 전남대에 광주 환자 4명, 조선대병원에 광주 환자 2명, 전남 환자 4명입니다. 빛거울 전남대병원에 광주 환자 61명, 전남 환자 2명입니다. 그리고 강진의료원에 우리 광주 환자 6명 있고요. 목포의료원에는 10명 있습니다. 그다음 어제 목요일과 오늘 현재 확진자까지 세부 발생 현황입니다. 어제 발생한 확진자 4명은 전남 281번, 282번, 283번의 접촉자로서 전남대병원에서 감염 경로가 있고요. 목포의료원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597번은 광주 546번의 접촉자로서 능동감시 도중에 증상이 발현하여 검사를 해서 확진된 사례입니다. 598번은 광주 588번과의 접촉으로 전남대병원 7동에서 확인된 환자입니다. 577번은 전남 310번의 접촉자로 확진되었습니다. 오늘 발생한 2명의 지역 감염입니다. 광주 600번 환자는 전남대병원 간호사로서 7동 1층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601번은 지금 서울 노량진 내일 모레 사이에 지금 임용고사가 있는데요. 노량진에서 임용고시 공부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각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각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노량진 고시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광주에 내려와서 그쪽에 확진자가 발생되면서 접촉자로 분류되어 여기서 검사한 결과 확진된 사례입니다. 유형별로 발생 현황은 최근 이제 전남대병원이 좀 늘어서 40명, 누적 숫자 40명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확진자의 유형 분류를 호맥 호프집 관련을 해서 확진자를 25명으로 잡고 교도소발 4명, 상무 룸소주방에 11명, 또 클라스 룸소주방이 4명, 호맥 호프집에만 간 사람은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호맥 관련 확진자는 2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신도 관련 확진자는 전남 269번이 2명, 신한은행 순천연양점이 2명, 동대문구 219번이 1명, 성북구 386번이 1명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광주시의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지난 11월 16일 하루 최대 확진자로서 18명이 발생됐습니다. 그 이후에 매일 감소세를 보이면서 11월 17일에는 9명, 18일에는 8명이고 19일에는 4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까지는 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들어서 확진자의 그 숫자라든지 폭을 보면은 최대 신규 확진자가 한 80명 정도 됐는데 그중 58명인 73%가 20대에서 40대입니다. 그래서 20대가 30명, 30대가 17명, 40대가 11명입니다. 그래서 주로 젊은 연령층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남대병원 관련한 대응 추진 현황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 확진자가 추가로 되면서 의료진은 총 1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의사 6명, 간호사 4명, 방사선사 1명이고요. 환자는 5, 보호자는 3명이 되겠습니다. 입주은행은 직원 2명, 입주은행과 관련된 지인, 가족 등이 19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대병원 관련한 의료진, 종사자, 방문객 등에 대한 총 누적 검사 수는 9,118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40명이 양성 확진받았고요. 178명이 검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전남대병원 그 확진자와 관련해서 지금 감염 경로 부분이 전남대병원에 대한 감염 그 경로의 감염원으로는 최소한 저희 역학조사반의 추정으로는 2 내지 3개 정도의 외부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남대병원의 루트를 지금 신경외과를 중심으로 했었던 한 파트가 있고, 신경외과 이외에 내과와 다른 과, 그러니까 일동에 있는 다른 층의 확진자가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1층, 일동의 1층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은행에서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그룹으로 보고 그 중에 한 그룹의 루트는 최초로 보자고 하면 지난 그 10일부터 13일 사이에 발견됐던 호맥 진월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호프집이죠. 이 호프집에 11월 7일에 있었던 그 손님들이 6테이블이 손님이 있었는데 동일 시간대에 이 사람들이 교도소 그룹이 한 그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룸소주방에 있었던 직원이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대학생들이 2테이블에 죄송합니다. 2테이블에 나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 교도소 직원이었던 사람의 한 친구가 10월 말에 서울에서 광주로 이사를 왔는데, 그 이사를 함께 왔던 그 트럭 운전하신 분이 서울 중랑구 211번으로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도소 직원의 친구분이 서울에서 이사를 오면서 트럭 운전사로부터 전파가 된 걸로 보이고요. 이 호프집 진월점 안에서 이 4테이블에 나누어져서 확산이 되었고요. 그 중에 한 팀이 룸소주방의 직원이었습니다. 이 룸소주방의 직원이 다른 직원들 그리고 손님들에게 전파를 했고, 또 다른 룸소주방에게도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룸소주방에는 이게 3층 건물 3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2층에는 소주방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소주를 마시는 곳인데요. 여기가 2층과 3층으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대병원의 의료진 중에 이 소주방에서 술을 마셨었는데, 이 소주방의 화장실과 이 룸소주방으로 들어가는 그 경로가 겹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7, 8시간 정도 동선이 겹치게 되면서 여기로부터 전파가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신경외과를 중심으로 한 의료진과 환자, 그리고 퇴원 환자, 그리고 보호자들이 이제 N차 감염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그 이후에 이제 신경외과의 직원들이 의사와 또 간호사들이 회식, 그다음에 또 호프집, 또 다른 호프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의료진 간의 전파가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퇴원 환자는 아마도 그 이전에 제가 날짜 하나 좀 정정하겠습니다. 여기 호맥집은 11월 2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2일 지나고 여기 이 11월 7일에 이 소주방에서부터 식사를 하고 여기서 전파되어서 이제 의료진이나 환자에게 전파된 것 같고요. 나머지 N차 감염은 주로 이 환자의 퇴원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가족이라든가 이쪽 퇴원 환자는 이제 전남 목포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가 N차 감염을 일으켰는데, 그다음에 가족으로 자녀, 사위, 또 사위가 함께 다녔던 연극 학원, 또 학원의 친구, 이런 식으로 해서 좀 N차 감염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분은 이제 내과병동이나 이쪽은 또 보호자 중에 광주가 아닌 타 지역으로부터 와서 환자를 며칠간 보호한 그 간병을 한 사례가 있어서 여기는 광명시 보건소와 함께 공조를 해서 그 이전의 동선에서 혹시 서울 경기 쪽에 접촉 경로가 있는지 지금 심층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그룹으로는 광주 입주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은행 직원이 이제 2명이 확진이 되었고요. 한 명은 이제 그때 봤던 우리 지역 내 경찰서 직원 한 명에게 전파를 했고요. 또 한 직원은 그 직원의 부모님, 자녀, 그다음에 성당, 그리고 다른 또 지인들, 그 다음에 또 그 부모님, 아버님의 친구, 등산 갔던 친구, 그 친구의 부인, 그리고 등산 갔고 나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식당 종업원에게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된 환자는 내부에서 이제 의료진 간과 그다음에 입원 환자에 대한 전파도 있었지만 퇴원한 환자들과 또 그 입주해 있던 은행의 직원 가족들로부터 지역사회에서 전파한 숫자가 좀 더 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추가 전파 차단에 저희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까지 대략 파악된 최근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감염 경로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감염 경로를 굳이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도 보셨겠지만, 우리가 병원 내에서 환자 진료하는 기간에 전파된 것보다는 주로 그 병원 밖에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또는 등산을 하거나 또 뭐 학원을 가거나 이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전파된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주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 주말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이번 주 목요일에 환자 숫자 18명을 최고로 치고 지금 숫자가 지금 안정세로 돌아들고 있는데 이번 주 주말이 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친구가 가족 모임 이런 것들은 가급적 지양하시되 또 가능하시다면 취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늘 강조하지만 방역 수칙 지키는 것 다시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제 사전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19일 어제 의료계 협업회의에서 전대병원 측이 전원 인원을 50명 요구했었는데 타 종합병원 측이 수용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질문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 전남대병원에서 아까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 의료진과 보호자 환자들이 지금 많은 수가 격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료진이 격리됨에 따라서 이제 환자 진료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어제 지금 전원 인원을 말씀 주신 50명은 현재 전남대병원에서 최대한 1차 평가를 통해서 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30여 곳에 이 지역 종합병원 원장님들과 논의를 하였었는데 당연히 모든 병원에서는 약간의 뭐 바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가격리 대상자라 하더라도 꾸준히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또 환자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 다른 환자와 좀 차별화되게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지역 의료진들께 양해를 구하고 서로 이번 상황들을 공감하는 시간을 어제 가졌고요. 오늘 우리 시 역학조사팀을 더 보강해 가지고 현재 전대병원 측이 더 수용할 수 있고 안에서 치료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원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다음에 전원하는 병원도 지금 현재 물론 광주와 전남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감염병 격리병원도 50% 이상이 지금 그 환자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격리병원을 전원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기관 이송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지금 전남대병원 측과 다시 협의를 통해서 전남대병원 안에서 더 치료가 가능한 사람과 또 반드시 전원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추가 평가가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감염병 격리병원 그리고 광주 지역 또 전남 지역 병원들과 더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빛고울 전대병원 병상이 20밖에 안 남았고 전남도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병상 확보가 문제될 것 같은데 빛고울 전대병원 운영 계획과 추가 생활치료센터 확보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오늘 오전에 전남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빛고울 전남대병원 같은 경우는 이번 수능이 곧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수능생 중에 확진자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병실 8개를 수능 시 기간에 확진자로 발생될 학생을 위한 병상으로 지금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고울 전남대병원은 더 이상 환자를 지금 받지 않고 다른 그 격리병원으로 후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이 활용을 했었던 그 생활치료센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주말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단속 계획을 설명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말이 코로나19 1.5단계로 격상한 첫 주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점검 계획에 들어갈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 자치구, 그리고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축해서 특히 중점 관리 시설로 되어 있는 곳 중심으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광주가 1.5단계지만 인접 전남 시군이 현재 1단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남대 관련한 확진은 광주뿐 아니라 전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인데 상무 유흥지구 방문자 가운데 뒤늦게 나주와 담양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혹시 광주와 인접 시군의 방역 조정을 잘 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또는 교감은 있었던 것인지 또 추후에 합동으로 거리두기 단계 조정 논의가 예정되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무 유흥주점에 대한 역학조사에 들어가면서 1차 CCTV와 또 출입자 명부를 확인을 해서 다 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여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재난 문자를 보내서 저희들이 2차례 재난 문자를 보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소주방 하나가 또 발견되어서 18일에는 또 추가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 문자를 보내게 되면은 전남 인근 도시에는 다 문자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시에 전남 직원이 상주하여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주와 그래서 지금 한 700명 정도는 재난 문자를 보고 추가 검사를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늦게 확인된 나주 담양에서 확진된 이분들은 문자를 받고 이틀 후에 아마 증상이 발현된 시점에야 검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와 전남은 지금 확진자 발생했을 때 동선이 되게 광주와 전남이 겹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서로 거의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거리두기 단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인접시군하고도 얘기를 하지만 먼저는 전라남도에서 권역별로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광주시는 자치구가 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인접시군하고 조정을 할 때에는 전라남도 그리고 중수본과 함께 조정해서 거리 단계의 조정을 확인받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다 설명을 마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주말이 굉장히 중요한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셨고 또 특히 수능을 얼마 남기지 않고 학교 학생 그리고 유치원 에서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추가 전파가 하나도 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마스크를 부득이하게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주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고 술을 마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특히 아까 수치에서도 보셨지만 젊은 층들이 저녁 늦은 시간에 오랜 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음식을 드시면서 서로 접촉 시간이 길어지면서 확산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젊은 우리 시민들께 당부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가급적 약속을 좀 취소해 주시고 또 만남의 시간 최소로 하여 주시고 저녁에 술 마시는 시간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